네, 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실시간 랭킹, 여러분들이 10시 44분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리포트 종목을 토대로 어떻게 투자에 나서야 되는지 실시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시죠. 주도주와 모멘텀 부재 속에서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즉 약한 시장에서의 특징이 이 종목 안에 여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검색 1위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차지를 하네요. 매일같이 그렇죠. 랩지노믹스. 그 밖에 유한양행, 한국파마가 이름을 올리고요. 전염병 우려 속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위에 눈에 띄죠. 신규 상장주예요. YJ링크. 오늘 두 기업이나 상장을 동시에 했는데요. 이 기업은 PCB 기판 관련 장비주인데 장중 60%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절반가량 반납을 했고, 5위에 있는 인스피언도 상장을 합니다.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 연출되네요. 3위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 이번 주 내내 뜨거운데요. SK 하이닉스의 납품하냐, 공급 임박이냐, 이런 기대감이 오늘은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여전히 관심권역에 있고요. 수젠텍,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주 가운데 하나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는 줄곧 상승만 해요. 어제 급락한 이후에 다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하나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이랑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오늘은 모습들을 한미가 급락하네요. 네,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한미가 오르고 하나 인더가 이제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좀 주가가 연출이 되고 있죠. 네, 일단은 하나 인더가 이제 이 TC 본더 관련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 독점을 좀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밑에는 두 개의 자회사를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밀기계랑 하나 비전이라는 기업인데 일단은 하나 정밀기계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은 사실 하나 정밀기계가 말고 하나 비전에서 한 70% 정도가 나오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게 하나 정밀기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본딩 기계를 만드는 그런 장비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밑에 있는 하나 정밀기계 TC 본더가 이제 SK 통과됐다 안 됐다 막 이런 좀 노이즈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독점을 좀 깨고 여러 개의 고객사를 두는 게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마진율 측면에서나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 좀 급락을 하고 나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 한 47,0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밑에 하단의 전저점을 좀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변동은 나올 것이지만 전고점인 47,000원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투자에 직접 나선다면 한화 정밀기계에 대한 매력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네, 같이 그래서 좀. 네. 만약에 그래서 TC본더 관련해서 좀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략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파마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16일에 상한가로 장이 마무리된 이후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윗골을 조금 달긴 했는데 많이 단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오후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횡보하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 자체에 굉장히 사고팔고가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후발주자 혹은
비만 치료제가 잠깐 쉴 때 좀 치고 나갈 다음 주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비만 당뇨의 테마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워낙에 사실 비만 당뇨 테마가 워낙에 시장에서는 좀 핫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펩트론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페노피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그 신부전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비만 당뇨 관련 테마로 엮였고요. 그러면서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만 당뇨 관련한 그리고 위고비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좀 후발주자로 따라왔던 경향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이 조금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던 그런 경향이 있고 과열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파마 같은 이런 좀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군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마는 좀 이제 뭐 관련한 테마성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런 좀 테마성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만 당뇨가 과열 중인 상태라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비만 당뇨 안에서도 그래도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까요? 비만 당뇨는 사실 지금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미 약품이 사실 가장 좀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좀 빠르게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약품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과열된 양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좀 대응하실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리스크는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 파마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큰 변동성 안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테마성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 조회를 하고 있는 리포트를 토대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증권가의 시각,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한눈에 보겠습니다. 1위로 가장 많이 조회한 리포트는 현대차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가 최종 흥행을 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주가는 아직 미반영됐다라고 짚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있을 IPO 관련 브리핑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위로는 LS 에코에너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3분기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 기대되고요. 해저 케이블, 신사업 등 성장 모멘텀도 잇따라며 목표가를 상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바이오다인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이제는 결실을 거둘 차례다. 내년 실적부터가 진짜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크래프톤은 제목이 재밌죠. 올해는 뭘 해도 되는 해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뭘 해도 되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목표가가 4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리포트가 오랜만에 보여요. KB증권에서 문제는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성장 속도가 기존 기대보다 더딜 거라는 분석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LS 에코에너지 아무래도 시장 중심에 있는 전력기기 어제 뜨거웠고 오늘 좀 연속성이 보여집니다. 주가는 하락인데요. 리포트가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그 리포트 빨 흔히 저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왜 그게 없는 걸까요? 어제도 못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은 좀 아마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풍력이기도 한데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풍력이라던가 이런 신재생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좀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시장에 좀 그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몇몇 종목들로만 좀 수급이 쏠리고
끼고 그 외에는 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수급이 확산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는 거고 그리고 조금 수급이 집중이 안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를 좀 반영을 하게 돼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LS 에코에너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분기 연속으로 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때도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분기에도 좋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보면은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YOY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3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 확장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된 배경에는 일단은 당연히 통신 케이블 이쪽에서는 북미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베트남 시장이 좀 전력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이렇게 시장이 회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 사이클 관련해서 좀 투자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안에서는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점점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LS 에코에너지가 좀 그 중저압선 위주로 좀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초고압 케이블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실제로 수주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좀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LS 에코에너지의 좀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그 해저 케이블 플러스 히토류이기도 합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제죠.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AI 반도체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만에서도 사실 반도체 뭐 TSMC 공장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고 블랙아웃이라던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대만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그 대만 앞바다에다가 해상 풍력을 많이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있는 뭐 해저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대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LS 에코에너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될 때마다 같이 좀 동반되는 그런 어떤 산업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좀 테마성이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 관련해서는 공급망 계약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히토류 점유율 1등이고요. 이제 베트남이 2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급량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국가가 베트남이고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과의 또 관계가 깊기 때문에 베트남과 이번에 공급 계약을 했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아마 좀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탈중국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히토류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제 일진전기도 보셨겠지만 오늘 효성중공업도 긍정적인 리포트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사실 지금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쉬어갈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 전략을 세워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더 기다리자라면서 기다림의 연장, 이 뼈아픈 제목이 일단은 달렸는데요. 최근 주가도 7거래 연속 하락이에요.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사실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네.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사실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번에 목표 주가 하향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대주전자재료도 목표 주가 하향 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방 산업이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었죠.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좀 바닥권에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3분기 실적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리포트 상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판매량, 가동률 이런 것들을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생산 능력 또한 33% 전망을 했었는데 24%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가동률도 77%였는데 63%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판매된
걸 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도 한 마이너스 29% 정도로 좀 기록이 되면서 이번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요. 이제 지금 전체적인 수출량 자체가 지금 양극재 수출량이죠. 2분기까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출량이 한 10% 정도는 늘었습니다. 다만 가격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메탈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에 팔던 핸드폰을 네. 갑자기 10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니켈 가격이라던가 리튬 가격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출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긍정적이고,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 중심으로 이제 올해 4분기부터 판매량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전망되는 점도, 이제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의 회복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는 좀 무사히 넘어가고 네. 4분기부터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에코프로 그룹주 생각하면 기다리는 거는 이제 실력이 좀 쌓인 것 같기도 합니다. 3분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잘 넘기고 4분기를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기억해 보겠고요. 그 밖에도 세 종목을 저희가 더 확인해 봤는데요. 단기로 봐야 되는 테마성도 있었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도 괜찮은 LS 에코에너지도 있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실시간 랭킹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